예, 마이크 들어왔고요.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또 두 분 보려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네. 아이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더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나의 촛불 김우성 감독, 주진우 감독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깝게 서 계시고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네. 주 기자는. 네, 저는 이명박 카카 모실 때 감옥 보내기 직전에 이제 새날에 와서 인사드리고, 그니까. 네. 아. 그리고는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사하고는 처음 왔습니다. 여전히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자. 부끄러워가지고 다른데 그래놓고 자기는 생방송 진행. 네. 조용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방송에 물이 올랐던데요, 아이, 보니까. 뭐래요. 저는 말은 잘 못하는 사람. 아, 우리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잘한다 그러시던데. 어머님은 형님 어머님이 저를 예뻐하십니다. 아. 스트레이트 때부터 아, 예뻐하시죠.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전에 워낙 엉망이어가지고 기대치가 완전 바닥이었어요. 그래가 지금 한 무릎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김우성 배우는요, 네. 제 이야기는 방송에 오시면 이야기하려고 내가 아껴둔 이야기인데, 내가 한국 영화 중에 홍상수 감독한테 관심 갖기 시작한, 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이렇게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뭐예요 그러면 네. 항상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이야기할 네. 정도. 물에 빠뜨린 날. 네. 그 정도로 그 영화가 준 임팩트가 컸어요. 네, 미남 그렇죠. 배우였죠. 그때. 예. 그때 그 김우성 배우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김우성 여기에 송강호도 나와요. 무명시에를 송강호. 송강호가 주인공으로 나오네, 저 화면이. 여기 이쪽에 계신 분이 이제 네. 김우성 감독이고. 그때는 김우성 주연이잖아요. 아. 그렇죠. 송강호 네. 조연. 그렇죠. 여기로 한 장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엑스트라 화제가 엑스트라. 됐지. 네. 다음에 여주 이은경 씨. 네. 그리고 저 옆에 진짜 젊었다. 이게 96년이니까 네. 김우성 배우. 촬영은 95년에 했으니까, 네. 예, 예. 그때 몇 살인 거예요 그러면은? 31살? 그럴 야, 때였죠. 정말 푸릇푸릇하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 배우를 지금 제가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영화 진짜 이 사람 감독이 누구지 하고 봤던. 네. 그러고 봤더니 그때 홍상수라는 감독을 알게 된 거죠. 그 영화의 주인공 네. 김우성 주연 배우. 네. 부끄럽습니다. 송강호 엑스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SNS 등에서 네. 그 김우성 배우를 계속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저 양반 되게 용기 있네. 그런 아이고. 느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랑 너무 많이 다르죠. 세월이라는 게 참. 아유, 제가 요새 뭐 촬영하는 게 있어갖고 수염도 못 갖고 머리도 네, 이렇게 기르고 네. 그래서. 일부러 기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나 찍고 있는데 아. 대역 때문에 예, 지금. 난 또 감독 되려고 저러시나. 아유,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끝나면 바로 깎으려고요. 거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어르신 게임. 그런 필이에요, 지금. 네, 제 캐릭터가 할아버지 캐릭터라서 지금. 그러세요? 네. 이거 슬픈 이야기다, 진짜. 뭐 이제 할아버지 할 때가 됐죠. 근데 실제로 우리 젊었을 때 봤던 네. 여주들이 지금 어머니 역할하는 거 보면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주진우 기자야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소개 따로 안 해드리고요. 화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진짜 대단한 사진이었는데. 네. 네.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 낙검수가 깨진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도? 아니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 뭐 정봉주 의원, 김어준 총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이름 하나 빼요. 나 세 명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기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다스베이더에서 이렇게 네. 자주 그 장면을 목격을 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당사자인 장관님한테서 여쭤봤는데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조국 장관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왜 뭐 소통도 많이 하고요. 짜장면도 같이 많이 먹고 제가 많이 주로 삽니다. 네. 고기도 사주고 많이 그랬습니다. 가장 요즘 돈 버시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런가요? 네. 그 양반, 네. 그 양반이요. 그래도 잘 지내고 항상 상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계십니다. 네.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아,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좀 깨지면 마음이 아프고. 네? 저도 이 방송 시작하고 막 수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방송이 낙곰수 퀴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같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보고 배웠던 바로 그 선배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그냥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보통 이제 영화 홍보사들이 네. 상업 영화는 우리한테 뭐 들어올 일이 없는데 주로 다큐 영화를 그 만드신 제작사에서 인터뷰하기 전에 스크리너를 보내줘요. 그렇죠. 네. 스크리너가 뭐냐면 그 영화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내주는데 저 웬만하면 안 보거든요. 진짜 그런 시간이 없어. 왜냐면 보통 1시간 반, 2시간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이 영화는 다 봤다는 사실. 저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소위 말하면 기획 의도가 뭐예요? 왜 이 영화를 만들자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 저희 그 스트레이트라는 MBC 스트레이트라는 시사 네, 그렇죠. 탐사 보도 프로그램 같이 할 때였는데 뭐 둘이 호흡도 잘 맞고 그때 재밌게 일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뭐 어느 날 어디 여행 가서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우상호 의원님 그 탄핵 때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데 그 라디오에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 기자한테 우상호 얘기 너무 재밌던데 우상호 촛불 얘기 그랬더니 제가 추미애 촛불은 더 재밌습니다. 박지원의 촛불은 더 박진감 넘치고요. 정세균의 촛불은 또 엄청납니다 하면서 정치인들의 촛불 탄핵의 기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너무 재밌다. 한번 모아가지고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영화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들 제가 모르는 얘기도 너무 많았고 또 뭐 둘이 이제 뜻을 같이 했던 거는 정치인들의 촛불도 촛불이지만 광장에 있던 시민들의 촛불이 진짜 촛불 아니냐. 그래서 그 시민들의 증언과 당시 그 여의도에서의 급박한 그 뭐 막전막후의 증언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기록으로 한번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입견에는 다스베이더 등이 나오는 그 예고편만 볼 때는 솔직히 손이 안 갔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봐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그 느낌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 포인트나 이런 것이 좀 뭐랄까 이게 예고편으로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였냐면 이건 정말 대박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 다 보고 난 뒤에. 이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왜냐면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인데 그렇죠. 이게 뉴스 꼭지꼭지로만 다 흘려버리고 소비해버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타임라인대로 거기다가 비하인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다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만든 역사 교과서예요. 마지막 쯤에 가면은 약간 울컥하는 게 나와요. 와,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촛불 국민이었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감동적일 수 없는. 근데 그걸 만들었다는 게 기획했다는 게 저는 대단한 기획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정치적인 영화라고 사람들이 조금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입니다. 저희들은 수능용으로 초중고생 보고 우리의 역사 공부를 하는 거다, 정치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천재적인 기획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네네. 아무튼 지금 보니까 옛날 생각 그리고 촛불에 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든 거예요. 아닙니까? 저희도 촬영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을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다시 영화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가장 최근 시간에 요거를 기획을 촘촘하게 잘해가지고 그 장면 우리가 그때도 방송을 했으니까 장면 하나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다 아는 장면인데 요걸 모으고 비하인드까지 집어넣으니까 진짜 볼만한 영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봤다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홍보를 했던 영화들 중에 가장 갑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네. 꼭 보셔야 되고 저도 최근에 영화 출연을 하나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것도 2월 달에 개봉을 해요. 어. 뭐 대통령 이야기인데 아, 그 얘기. 저 들었어요. 그 네. 개봉한다는 소식. 그 영화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의 영화인데 네. 나는 이 영화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더 훨씬 유력한. 본인이 출연했는데도 문제 있는 발언 아니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제가 기획자는 아니니까. 아무튼 진짜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갔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죠. 이따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네. 그 주연 배우들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자료화면도 있고 직접 인터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성으로 쭉 나와요. 네. 처음 시작은 음. 손석희 JTBC 사장이 얘기합니다. 네. 손석희 사장이 촛불과 탄핵과 그리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얘기한 첫 번째 인터뷰이자 마지막 그렇죠. 한 인터뷰가 번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죠. 네, 본인이. 앞으로 그 그러니까요. 뒤로도 없었고. 네. 네.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영태가 나와서 이야기를 끌어가죠. 고영태는 뭐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사건을 세상에 알린 사람인데 그 알렸다는 이유로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감옥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이 고영태 씨도 이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어렵게 나와주셨죠. 고영태 씨 인터뷰할 때 고영태 씨도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우리가 담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김우성 배우는 순전히 감독이었던 거고 네. 그 영화를 보면 주진우 기자는 간간히 출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배우 겸 인터뷰어로 감독이죠. 출연을 했었죠. 예. 근데 여기에 고영태 씨는 진짜 잘생기기도 했더라. 그렇죠. 원래 펜싱 선수였죠. 네. 펜싱 선수였어요. 마이크 좀 가깝게 좀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부끄러워서 죽으려고 자꾸 네, 뒤로. 그리고 이게 최순실의 그 더 블루케이 네. 한국 및 독일 법인 이사를 지냈는데 가장 섭외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섭외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그 세상의 상처가 막 커가지고 안 나오려고 했는데 억지로 끌고 나왔는데 좀 죄송함이 있습니다. 예. 또 고영태 씨한테는. 네. 그리고 여기에 그 박근혜를 탄핵했던 바른정당 쪽 국회의원들도 일부 나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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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혜훈, 하태경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주연은 제가 봤을 때 손석희, 심상정, 유시민, 추미애, 우상호 네. 핵심 주연이었다고 봐요. 그렇죠. 스토리를 네. 끌어가는 사람. 네, 주연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조연급입니다. 주연이 누구예요 그러면? 주연은 촛불 시민이죠. 준비된 멘트. 아니요. 영화를 보시고 네.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탄핵했을까? 그리고 추미애가 우상호가 그 정치력으로 이 탄핵을 밀어붙였을까? 촛불의 힘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중간 시민들 인터뷰가 나오는데 네. 시민들의 그 관점, 네. 이 관점에서 정치인들은 끌려가는 그렇죠. 그런 관점이에요. 밀려가는, 끌려가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기획 좋아요. 괜찮죠? 네. 손석희 사장이 나는 까메오야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어. 엑스트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셀럽 중에서는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할게요. 네, 그 사람들 다 뭐, 조연. 네. 근데 거기 보면 일반인 중에 그 유명 의사분도 나오시던데 일반 시민으로 해갖고. 예. 그분 국경 있죠. 없는 의사회 그 여성분이요. 네. 어. 네. 그분 강하지 않고 나오시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네. 저 광고에서 나오시는 그분 네. 이시더라고요. 국경 네. 없는 의사회에서 네. 활동하시는 굉장히 훌륭한 의사분인데 그분이 하나하나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 시민의힘이 엄청 크고 감동적이었어요. 저희들은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을 인터뷰할 때보다 훨씬 시민 인터뷰하면서 시민이 옳구나, 국민의 힘으로 이렇게 촛불을 이뤘구나 그런 생각 많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 보다가 한 3분의 2쯤 갔을 때 약간 망치로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이 기획은 정말 역사적 기획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유례가 없는 사건을 그 타임라인별로 정리하고 그 비하인드를 집어넣는데 이건 나중에 역사 교과서로 쓸만하다. 이 사건을.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획을 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 좀 누가 했을 법도 한데 잘 안 하더라고요. 또 저희도 기획하면서 저희가 감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 잘 만들 수 있는 분들한테 좀 부탁도 드리고 그래봤는데 찾아갔죠.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고 좀 고사들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끼리 그냥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촛불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네. 아 저기 나도 있었는데 같은 그죠. 예. 쭈삣쭈삣하게 뭐랄까 이렇게 막 네. 소름 돋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걸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고편은 정말 잘못 만든 거예요. 아유, 예고편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보셔야 돼요. 이 영화 보시면 그때 그 피가 계속 끓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스크린을 안 보는데 이렇게 선이 가서 딱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크린을 보내주면 몰라야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부러 저를 합리화시켜서 안 봤는데 이 영화는 꼭 보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봤더니 와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인물이 저는 우상호 의원도 굉장히 네, 굉장히 큰 역할을 굉장히 큰 했죠. 역할을 뭐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였으니까 협상을 맨 앞에 나서서 이제 움직였던 양반이니까 들은 이야기도 많고 본인 네. 생각도 많고 그렇죠. 정치인들 하나하나 자기 자리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안민석 의원도 그랬고요, 조응천 의원, 손혜원 의원, 뭐 많은 분들이 맹활약했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역할 컸었죠. 그리고는 뭐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그 다음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누구 하나하나가 다 자기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 정치의 역할을 또 이렇게 곱씹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인터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연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 앞에 네네. 추미애 뭐 전 보고 있는 대표가 장면. 보는 그런 연기 안민석 의원이 제일 어색했어요. 맞아요. 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네. 연기. 우상호, 우와, 멋있게 올라오죠. 이제 그 탄핵 결의하는 그날을 좀 극적으로 재현. 표현하고 싶어서 네 그때 주역들 당시 국회에서 주역들이었던 국회의원들 좀 이렇게 어떻게 한번 찍어봤죠. 네. 그렇죠. 박지원 의원 인터뷰하는 주기자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요런 장면. 요런 장면. 네. 야 자세 참 건방지네. 죄송합니다. 누가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도 네. 여기 찍은 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2018년 겨울, 2019년 2월입니다. 네, 2019년 초. 2월입니다. 그 네, 2년 정도 2019년 2월. 지났을 네, 그런 지났습니다. 느낌이구나. 네, 네. 그리고 저기- 김우성 감독이 순수한 감독으로서만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어색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저는 뭐 별로 그냥 하는 거 없이 뒤에 서 있었어요. 저희 감독 같잖아요. 원래 그런 거 이게 감독 같잖아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어떠세요? 배우 이렇게 카메라 앞에만 있다가 카메라 네. 뒤에 있는 느낌? 그때는 편했죠. 뒤에 있으니까. 그래요? 편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들이 밀어닥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어떤 일들이요? 아니 감독이라는 게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렇지. 예, 너무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결정해야 되잖아요. 맨날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물어보고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물어보고. 근데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상업 영화에 비해서 네. 제작비는 좀 덜 들었겠지만 잠깐만요. 아직 늦게 덜 끝났어요. 근데 스텝이나 뭐나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돈 많이 듭니다. 네.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저희들은요, 특별히 어디를 빌리거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좋은 자료를 역사적인 그때 그 시점에 그 자료를 사고 싶은데 자료를 안 팔아요, 일단. 그래요? 네, 주진우 김우성입니다. 안 팔아요. 저희 그 제작 회사 이름이 주기자예요.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진짜요? 네. 맨 마지막에 그게 그래 로고가 떴구나. 네, 주기자인데 주기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팔아요, 바로. 그래서 언론사에서 안 팔아가지고요. 그리고 비싸게 팔아서 근데 그 자료 영상들 보면 다 어떻게 구하셨던데 보니까? 구하긴 구했는데 꼭 사고 싶었던. 그 최선의 영상들을 붙이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야죠. 돈 많이 들었겠네. 들었어요. 네. 이거 손익분기점이 몇 잘 만이에요?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근데 한번 맞춰봅시다. 네. 여기서 네. 손익분기점을 맞춰야지 일단은. 지금 뭐 저희는 이제 뭐 그 다음에 기타 판권들 이런 거 빼고 극장에서 10만 정도 들면은 겨우 돌려줄 수 있지 아니요, 그 다음에 이샵 한권 팔아야 되고 네. 훨씬 더 돼야 됩니다. 네, 우리 좀 더 잘 필요한 돼야 건데. 됩니다. 이거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으로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가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화문에 한 번이라 나오셨던 분들은 꼭 가보세요. 네. 제가 방송하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방송하는 자세가 어느 정도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나무님, 네, 존경심이 막 그러니까 이게 풍부하시는데요.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럴까 방송이? 아, 네. 그 네. 느낌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소름 끼쳤다 그랬잖아요. 네. 아 그때 감정으로 조금만 더 초심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봤거든요. 네. 만약에 저희 영화를 보고 그렇게 느껴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저희로서는 정말 네.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같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킨 나라인데 어떻게 세운 국가인데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에 계속 매몰돼서 방송하다 보면은 네. 가끔씩 세월을 잊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 우리도 방송하는 그 중간쯤에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들을 까먹고 막 정치적 논란만 따라가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방송이 왜 만들어졌고 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일부는 까먹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그거 보고 새벽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뭔가 이상하게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회환이 밀려온다고 그럴까? 네. 근데 김은성 감독을 존경하게 됐다. 진짜로. 근데 이제 뭐 그 방송하시는 푸나님뿐 아니라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 시민들도 사실 그때 기억들이 잊고 살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복잡하고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50년 전 일처럼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가 너무 뭐랄까 소비되는 게 진짜 그런 식으로 막 하루에도 뉴스가 몇 개씩 나오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네. 우리 본 바탕은 촛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죠. 특별히 탄핵으로 쫓겨난 정권이고 탄핵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지금 언제인지도 모르게 쑥 와가지고 독재를 외치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조금 합니다. 아이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예. 윤석열 씨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 촛불 시민 특검 네. 수사팀장 네. 네. 실제로 촛불에도 나왔다는 촛불 시민 네. 이분도 일부 등장을 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에 윤석열 씨 인터뷰는 한 2시간 했다고 저는 알았거든요.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 다 거의 2시간씩 인터뷰했어요. 2시간씩. 하긴 저도 그 영화 출연하는데 아마 나오는 거 5분도 안 나올 텐데 그거 3시간 앉혀놓고 인터뷰를 해. 그렇죠. 나중에 원체 쓰려고 그래 그거. 중요한 말도 많은데. 근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다스베이더에서도 일부 이렇게 회자가 되잖아요. 네. 우리 같은 이제 상업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봤을 때 영화상으로는 절제를 하는 게 보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절제냐면 정치적으로 써먹지 않으려고 상당 부분 자극적인 것들은 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이미 그 영화를 완성했을 때는 그런 정치적으로 그분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의 윤석열 씨만 저희는 알고 있을 때였으니까 저희가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그분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다음에 편집을 바꿀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비겁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만들었던 대로 그대로 뒀습니다. 근데 신기하긴 하죠 지금 상황에. 그게 정말 격세지감을 안 느낄 수가 없죠. 네. 이게 대한민국 정치 같아요. 우리도 윤석열 검찰총장 한다고 할 때 무조건 지지했으니까. 그랬죠. 그때는. 이거 촬영할 때 저는 이분이나 그 박영수 특검의 정말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끝나고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랬었고.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그 사람이 몰랐죠. 이렇게 변할지는 뭐 정말 누가 몰랐죠.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는 그 상황에 똑같이 와도 나는 지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니들 뭐 윤석열 지지했잖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웃기는 분들이고 실제로 그 국민적 흐름 속에 그렇죠. 그걸 배신한 사람이 문제지 지지한 사람이 문제겠어요? 그럼요. 국정농단 그때는 영웅이었죠 윤석열 씨가 뭐. 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특검 팀의 윤석열 팀장 그때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정치권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좀 웃기기도 한데 그때 이재용에 대한 수사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사법농단 수사 매우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대는. 그리고 이분이
촛불을 두려워하고 촛불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자세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정치인이 돼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촛불 그 탄핵 촛불이 있고 나서 네. 계속 저도 주장했던 게 아까 주 기자랑 생각이 똑같아요. 그 정당이 해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래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데 아마 이번 대선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극우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성 없이 하다 보니까 다시 극우적 목소리가 나오고 네. 그 극우적 목소리에 이쪽에 촛불의 한쪽의 상징이었던 윤석열이 극우적 스탠스로 나타나는 거 보면 한국 정치가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걸 다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윤석열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저희가 아직은 영화가 개봉을 안 했으니까 윤석열 씨가 나온다는 것만으로 좀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씨 그 대통령 만들려고 도와주는 영화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까가지고 저 이재명 대통령 만들라는 영화 아니냐. 이렇게 양쪽에서 이런 비판들을 봤는데 아마 영화를 보시면 그 두 분이 이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네. 항상 그런 스탠스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총선 때 네.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양편 다 출연을 시켰더니 양쪽으로 공격을 받았어. 이 박쥐 같은 새끼들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네.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뭐냐가 더 큰 거지. 아니 그때 영화를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영화를 막상 보면 네, 보면 그냥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 근데 이게 몰입도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편집을 네, 해서 영화 되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분들 많이. 다만 네. 그 사이에 약간 그 묵음의 그 텀이 가끔씩 나오는데 네. 그거 생각하라고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일부러. 저희는 카메라 앵글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아까 절제했다고 했는데 계속 누릅니다.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라고 감정선을 끌어올릴 수도 있었고 음악과 뭐 편집으로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촛불의 주인공이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촛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국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생각하라고 계속 던져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몫으로 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촛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치적 용어로 많이 쓰이면서 촛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감동이 많이 잊혀진 거죠. 심지어는 퇴색되고. 촛불이 오염되기 그런 그 단어가 오염되기도 했었잖아요. 뭐 태극기 집회하는 양반들 막 촛불 들고 나와서 뭐 매주 막 시위하고 이러면서 이게 뭐 그 개나 소나 정말 막말로 그런 촛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좀 그 원래 그 고귀한 자부심, 촛불의 고귀한 자부심 이런 걸 되찾고 싶다는 마음도 저희 제작 의도에서는 예. 컸죠. 예. 그리고 나서 한 2, 3년 후에 또 검찰청 앞에 촛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광화문은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없는데 검찰청 앞 촛불은 사회를 또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어저께 중앙지검으로부터 뭐 하나 처분받아갖고 하나 날라왔는데 그때 한참 거기서 조사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 방송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그 촛불에 뭔가가 내가 기여를 했다고 느낄 때 생기는 역사적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면면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 어린 학생들이었던 사람들이 2, 3년 후에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박근혜 탄핵 촛불은 정권 재창출 이후에야 완성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연속 선상에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신박한 기획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 이건 대단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목도 뭔가 신선하지는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근데 예고편도 신선하지가 않아. 직접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두 분하고 약간 다른 느낌인데 한 중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쳐요. 요 느낌.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네. 대단히 저희도 감사합니다만 예고편 못 만들었다는 걸 3번 얘기하니까 너무 못 만들은 것 아니, 같지. 그게 아니라 보통은 예고편이 다라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내가 봤을 때 김어준도 안 봤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맞아요.
김어준 안 봤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시간이 없어갖고 못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한 번 더 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김어준 안 봤을 거야. 안 본 게 확실해. 계속 본다고는 했는데. 네. 김호준은 지금 두 분 불러가지고 계속 윤석열만 끌어내려고 그러잖아. 네. 사악해 그게. 알죠. 우리 본질로 가자고. 네. 참. 그러면 손석희 사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 유일한 인터뷰잖아요. 유일한. 네, 그렇죠. 어떤 데도 해본 인터뷰잖아요. 네. 주로 내용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드라이하게 얘기하려고 노력거든요. 제일 인터뷰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어요. 음. 원하는 우리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제일 안 해줬고 네, 안 했어. 피해. 계속 빙빙 돌렸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박근혜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제 생각이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꼬아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 끝날 때까지 뭔가 시원한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우리 이걸 제일 처음에 쓰자. 손 사장 인터뷰를 제일 처음 쓰자. 우리 영화에서. 그래서 영화를 좀 차갑고 드라이하게 시작하자. 그리고 그런 톤이 가능한 한 길게 유지되도록 그리고 나중에 뜨거워지더라도 가능한 한 우리가 톤을 꾹 누르고 가는데 이 손 사장 인터뷰를 사용하자. 이런 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뭐 이렇게 들떠 있지도 않고 뭐 별일 아니야 같은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우 냉정해요. 여러분께서 잘못 알아들었는데. 약간 못된 사람이라는. 그쵸. 절대 네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게 딱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촛불의 의미고 촛불에 대한 다큐를 한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 대의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을 했으니 인터뷰 안에 선 거 아닙니까? 저긴 JTBC 손석희 사장 방 옆에 응접실인데요. 응접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그때는 뉴스룸을 진행하고 있었고 본인이 뉴스룸을 진행하고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있었던 그러네 진짜. 네. 그 상황이었다면 훨씬 더 그랬겠네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원래 철두철미하고 찔러도 저분이요. 그래서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촛불의 의미, 이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이라니요. 저 사람이 저 본심이 나온 거 아니야 저거? 그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긴다는 그 역사적 대의 때문에 앉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섭외도 가장 어려웠던 분들 중에 하나고. 네. 뭐 섭외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못한다 이렇게 거절로 돌아옵니까? 아니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섭외하면 아이고 좋아하고 오시는 분들도 그중에 한 있죠. 분이요. 네. 밝히시면 어때요? 윤석열 당시 검사는 그래 그럼 촛불의 힘 국민의 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안민석 했죠. 의원님도 굉장히 흔쾌히 하지만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막 도망갔어요. 홍준표 의원은 거의 잡아놓고 막 도망가고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정현, 김재원 이런 분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야말로 진박 쪽의 사이드의 생각들을 좀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이 안 나왔다. 그게 좀 없었던 게 좀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죠. 네. 뭐 사실은 최순실 씨도 인터뷰하면 제일 좋았는데 네. 만약에 이 영화에서 우리 쪽 진영 사람들만 인터뷰했다면 네. 이 영화는 반쪽짜리예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 시각을 그 당시 시각,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인터뷰하자 그러면 그분들 인터뷰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저번에 조사받았다는 사건의 주인공도 나와요. 김성태. 네. 그렇죠. 내가 이 양반 때문에 지금 정과 일범 쌓았다니까 또. 그래요? 그 얘기는 끝나고 저하고 얘기하죠. 법적인 부분은. 그런데 저는 하태경 의원 입에서 촛불이 나라를 구한 거죠라는 말을 얻어내고 그걸 실을 수 있었던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촛불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촛불의 힘, 국민의 모든 뜻이 모아졌고 이거는 진보의 것도 아니고 촛불은 진보의 것도 아니고 보수의 것도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때는 부인할 수 없었죠. 그게 그 당시에 국민 여론조사가 80%의 국민이 탄핵을 찬성하는. 그렇죠. 그때는 박근혜 탄핵이야말로 국민이 하나 되는. 네. 근데 지금 많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당 이름만 바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체를 하는 수준까지 가서 다시 자기 가치로 모이는 상태였다면 훨씬 나라 좋아졌을 거예요. 그럴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이거든요. 네. 일부러 이 시간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 시간이 개봉이 되게 됐던 거예요? 저희는 2020년 개봉을 목표로 했었어요. 아, 이미 영화를 다 완성을 했었고 개봉일도 잡았고 뭐 이 배급 라인도 다 꾸렸었는데 그때 뭐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총선의 정치의 계절에 이 영화를 틀자 이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때 개봉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역사적인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는지 그 국민들을 만나고 촛불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2020년 봄에 틀려고 했는데 그때 바로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래서 개봉 날까지 다 잡아놓고 도저히 뭐 극장으로 사람들을 모실 준비가 전혀 안 돼서 그 뒤로도 계속 어떻게 하나 개봉을 해야 되나 또 지금 할까 그리고 또 잡아보려고 하면은 또 다시 위험이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촛불 이야기는 전 정부의 이야기가 되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가 돼버려서 그러네. 그 이 영화 개봉할 자신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마지노선에 밀려서 이 영화를 개봉하는 셈이거든요. 의도가 아니라 네네. 뭐 소위 말하면 저쪽 의심은 대선 개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저희가 그 5년 동안 이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치밀한 인간들도 못 되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네. 계속 얘기하고 저희들을 압박하고 있고 그렇게만 봐주신다면 저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네, 거죠. 극장을 지금 계속 푸시해가지고 극장이 좀 안 열립니다.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우리가 머리가 좀 괜찮게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들이 예, 천재급이게요. 그 저쪽에서 뭐 유튜브나 뭐 일부 사람들은 이게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개봉한다 하더라.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잖아요, 지금. 그 누구야 그 양반 변희재 씨 그 보니까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양반 이 사람들 치밀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진영에서 저희를 마구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으로 공격하고 막 천재적인 사람들로 막 띄우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더 그럴수록 흥행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극장 개봉관 잡는 게 지금 제일 스크린 확보가 제일 힘들어서. 네. 네. 저희가 개봉관이 잘 안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봉관을 우리가 많이 잡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잡으려면은 2월 지금 저희가 2월 10일 개봉인데 개봉 스크린을 많이 잡는 거는 멀티플렉스들 주요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이제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롯데시네마라든지 CGV라든지 메가박스 이런 데서 결정하는 일인데 홈페이지나 그쪽 안내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에서 좀 보고 싶다 이 얘기들 해주시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그리고 이게 교육적으로 큰 교육적으로 좀 가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영화 안 하나님께서- 들어온다니까요. 아, 재밌다고. 재밌어요. 우리 동네에서 보고 수능용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동네에서 보고 싶다는 전화를 좀 걸어주시면은 그게 좀 압력이 되고 예매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예매는 개봉주에 열리거든요. 네. 개봉이 만약에 목요일이다 그러면 그 주 월요일부터 예매가 오픈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초반에 좀 예매 많이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크게 도움이 그게 중요하구나. 네. 안 그러면 사라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언제 10만을 들어? 네. 최소 목표 10만인데 네. 다큐 영화가 10만 들는 건 거의 기적이거든요. 쉽지 않지만, 쉽지 저희 않지만. 캐스팅이 워낙 좋아서 좀 그러니까 김우성, 주진우 힘으로 한번 한 50만 갔으면 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으로 만드는 역사물이에요, 역사물. 나중에는 이거 굉장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게 그냥 시간대로만 나열했다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비하인드가 중간중간 들어가잖아요. 네. 이 기획은 정말 대단하다. 촛불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이제 정치하고 떠났다. 이제 싫다. 이제 밉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셔서 네.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거나 그때 초심 얘기했지 않습니까? 촛불을 들었던 마음 이런 마음을 좀 다시 찾는다면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네. 2월 10일 개봉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2월 10일 전에 예매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마 2월 7일이나 그때쯤 아마 열린다고? 예매가 열릴 거예요. 예.
2월 7일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려야 돼요. 이분 다 네네. 까먹어 지금 네, 대선 한번 때문에. 해주십시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익사이팅한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 그때쯤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약간 좀 내 마음이 완전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영화라는 게 막 상업 영화처럼 뭐 깔깔거리면 재밌다 이런 건 아닌데 내 기억 속에 잊혀졌던 것들을 다 다시 성화시켜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꼬맹이를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주말마다 데리고 나갔어요. 저도. 네. 근데 저는 일찍 들어왔지. 이제 그때도 팟캐스트를 했으니까 네. 이걸 업로드 하려면 또 사무실 들어와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그 수도 없이 많은 많은 사람들 속에 그 경험해 본 아이는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역사의 현장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주진우 기자가 왔던 무슨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때 주진우 기자가 잠깐 왔다 갔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때 그 꼬맹이를 데리고 갔는데 초등학교 그때가 아마 한 3학년이었는데 무대 위로 불러 올렸더니 딱 박근혜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된 이유 같은 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월호 언니 오빠들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떤 개념을 쌓아놓는 아이가 컸을 때 또 우리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를 끌어가는? 네. 저는 이거 뭐 모두 관람 가죠. 그렇습니다. 네, 전 연령 관람.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교육적으로도 좋습니다. 네. 수능 시험 대비로도 아주 좋습니다. 안 먹히는 거 안 그만해. 먹힌다니까. 그쪽이 좀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 영상으로 만든 일종의 역사 교과서인데 네. 재미도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걸 저도 약간 기획 같은 거 좀 많이 하는 과인데 네. 이 기획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힌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 러닝 타임이 한 80분 되나요? 네, 80분 좀 넘습니다. 그 80분 동안 지루하지가 않아요. 네.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좀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지금. 예고편 나의 첫 예고편 좀 예고편도 약하고.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예고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예고편이 전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거기에 빠지면은 그런 느낌이고, 두 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 촛불 시민이잖아요. 네. 네. 촛불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네. 근데 그 촛불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이 대선 시기 말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촛불은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문득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문 대통령이 굉장히 두렵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5년 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실제로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를 통해서였어요. 네. 실제 그랬습니다. 어. 실제 그랬어요. 광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두렵다는 얘기를 국민이 두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저는 문 대통령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고요. 끝나고 나서 중국집에서 밥도 여러 번 먹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있는데 대통령을 하루도 더 이 자리에 둘 수 없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국민들이 나라 망한다고 대통령을 쫓아버렸어요. 그 다음 그 대통령 자리에 앉은 사람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적으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 문 대통령의 입장은 우리랑 완전히 다르겠다 생각을 이 영화 보고 느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영화에는 대선 주자가 3명이나 나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되게 멋있게 나와요. 진짜 멋있게 나와. 그래요? 아유, 우리 이재명 후보의 부분도 사실은 후에 인터뷰를 하거나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게 이재명 후보를 그 제작 당시에 인터뷰를 못했어요. 못했다기보다는 저희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성남시장 이재명은 그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을 국회에서 위해서 벌어졌던 일들을 증언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계셨고 그때. 그러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저희가 이제 개봉하려고 보니까 대선 후보가 두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선 후보가 빠져 있더라고요, 영상에서.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편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고민이 또 인터뷰를 다시 하자니 다른 분들은 3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만 지금 인터뷰를 하면은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가 그러네,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 그 촛불 광장에서 굉장히 좋은 연설을 하신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 촛불 광장 흐름 속에다가 조금 집어넣었죠. 그 현장에서 이재명 시장 갑이었어요, 갑. 그러니까 진짜. 그 청계광장 같은 데서 연설하는 네. 장면도 있지만 네. 광주에서 한번 커피숍 앞에 또 움직이는 차 위에서 대학로에서 연설을 광화문에 오는 네. 차에서 연설을 했었죠. 그 아는 얼굴이니까 네. 한참 연설하고 지나가시길래 시장님 하면 막 서로 이렇게 막 손 흔들고 했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나요. 저는 그 연설을 마치고 나서 그 광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광장에 나올 때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뭐 촛불 정신을 담는 가장 뭐 촛불 정신을 담은 그 연설을 했고 얘기를 처음에 했고 광장에 나온 정치인이기도 하고 탄핵을 사실. 처음으로 외친 맞아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말을 꺼내기까지 굉장히 고민하고 계속해서 여러 번 숙고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 장면을 그때 담고도 싶었어요. 담고도 싶었는데 이게 국회 중심에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 얘기를 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약간 이재명 후보는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있는 장면보다 이재명 후보 장면을 조금 덜어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팩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하셨던 힘은 충분할 거요. 네.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느껴지는 편집이었고요. 네. 저희가 과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네. 이 방송 끝날 때쯤에 있잖아요. 보람 PD.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있지. 그걸로 끝내자 오늘은. 영어 이렇게 생방송 중에 편집 다 하고 아니요 생방송이니까 그 재미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거를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이제 났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게. 네. 네. 저는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쩌면은 무슨 이 영화의 운명처럼 대선 시즌에 이 영화 개봉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영화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게 뭔가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자격이 부족한 그러니까 자격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지? 능력 부족, 능력 미달의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치렀던 대가들. 얼마나 그래서,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 미달의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이 누구였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게 마치 데자뷰처럼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나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그 윤석열과 지금 윤석열을 비교해보면 네. 완전 이상한 사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지금 윤석열 씨가 했던 메시지들 다 그 촛불 민심에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매기는 거죠. 그뿐 아니라 정리된 메시지도 없어요 보면은. 네. 예, 이게 이 사람이 저는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보기보다는 가능한 웬만하면은 그 능력 위주로 대통령 후보를 좀 바라보자 이런 쪽으로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런 식으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나?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아무 상관없이 밀어붙이고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고민이 저는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 취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터뷰를 할 때도 검사 그치. 윤석열이었고 근데 정치인으로 갔을 때는 완벽히 다른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됐으면 지점이 얼마나 우리가 그 추운 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도자답지 않아서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더 하셨으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영화가 그런 의미에서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또 행복하다고요? 나는 또 정반대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네.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아유 우리는 의도는 없어요. 전혀 전혀. 없지만, 예. 전혀 아니 없어요. 기획 의도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기획 의도는 의도 있는 없다- 거지. 아니 진짜 기획 의도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획 의도라는 게 네. 의도는 있는데 그 방향은 아니라는 얘기하는 네. 거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 생각했으면 천재급. 그렇죠. 그냥 전혀 아니었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어찌됐건 이 영화 중요한 선택을 앞둔 시점에서 네. 상영되는 영화니까 뭐 선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저는 또 좋다 생각하고 제가 있어요. 이 방송하면서 촛불 그 시점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민중이 승리한 역사가 없어요. 그 중요합니다. 네, 이거 중요해요. 네. 민중이 승리한 역사가 없어서 그 당시 정치인들이 망설였던 것도 승리한 역사가 없어서 맞습니다. 망설였던 건데 촛불은 지금 뭐 대한민국 모두가 다 촛불 광장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류 역사가 된 거거든요. 네.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네. 그거를 지금 뭔가 독특한 기획으로 영화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내용이 괜찮았어요.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아니 이제 공신력 있는 상 하나를 내야죠. 새나라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다큐멘터리를 주로 시상하는 해외 영화제 같은 데 나가도 손색 없는.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 사건이 없고 보통 우리가 지금도 어디에 나가서 독재자들이 막 탄압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민중이 이겼다는 역사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평화적으로. 네.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승리의 역사를 한번 쓰고 나니까 국민들이 갖는 그 국민적 자부심이 훨씬 올라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선진국에 그냥 안착하는 느낌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 영화는 정말 뭐랄까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인 거야. 그러니까 개봉을 못했던 것도 하늘의 뜻이고 이 타이밍에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네.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지. 우리가 점을 치거나 법사한테 가서 이런 거 물어본 거 아닙니다. 날짜도 이런 거. 무당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는 상관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화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네, 봐주십시오. 2월 7일 즈음 해가지고 예매를 계속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이 영화가 좀 돈이 좀 되나 보다 하는 사람들이 개봉관 많이 열어주면 그렇죠. 네. 네. 가벼운데 가깝게 가셔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봐야 설명이 되는데 네. 이거 참 보여드릴 수도 없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 영화를 다 본 게 새벽 한 2시 반쯤에 봤거든요. 네. 근데 사람은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은 시간 아니에요. 집으로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약간 좀 눈물 난다 그랬을까요? 난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새날 방송 보면서 니들 초심 잃었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한참 막 세월호나 촛불을 할 때 막 지지했던 그분들이 왜 니들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 비판 안 해? 이게 저쪽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쪽 사람들의 일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상당히 무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아직까지 촛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 좀 가까운데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심리를 알게 된 거죠. 네.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촛불의 완성이 아니다. 촛불의 완성은 아니다는 얘기를 했는데 촛불은 승리의 역사입니다. 승리의 역사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서 박정희 시대가 끝났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촛불은 진행 중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좀 미진한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네, 보기에는. 네. 근데 우리 이제 그걸 계속 실드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되는 일 아니다. 흩어지지 말고 가자인데. 또 저희는 다 이 노무현 컴플렉스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요.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강하게 맞습니다. 실드를 쳤죠. 네. 근데 그게 다음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 등이 들어서 갖고 그러니까 촛불 정부 시즌 2 이 개념으로 그 힘으로 개혁을 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완성이 되는 네. 계획, 현재 진행형인 개혁인 거죠. 촛불 정부였고 촛불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했어야 됩니다. 더 잘하고 더 유능하고 더 열심히 더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더 가야 합니다. 앞으로 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영화를 꼭 보라고 이제 계속 권하고 있잖아요. 재미없다.
의미 없었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영화비 제가 돌려드릴게요. 아유. 아 진짜로 그 정도로 제가 확신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깔깔대고 재밌는 영화가 아니라도 저는 이제 재미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재미는 유머가 아니고 웃음이 아니고 슬픔도 재미고요. 몰입력만 있으면. 어떤 감동도 재미고 그 다 재미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영화 재밌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어요. 제가 중간에 왜 여기서 이렇게 컴퓨터로 보니까 중간 중에 한 번은 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원샷으로 봐버렸어요. 아, 네. 그 정도 영화였다는 말씀드리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주진우 기자는 요즘 힘드시죠?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네. 전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요, 어. 촛불을 처음부터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고 국정농단 수사할 때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역할도 했고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필생의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으로 모셨고 이재용도 감옥에 갔고 박근혜도 감옥에 갔고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나의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했을 때쯤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제가 이재명 시장 실드를 쳤다고 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굉장히 뭔 사건인지 알아. 빨리 아시죠? 김부선? 맞다. 네.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때부터 아니 저기 노무현 문재인 프로필을 사진을 가진 사람들이 저를 욕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정말 전에 당해보던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파도를 넘나 싶었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뭐 윤석열의 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검사 윤석열은 지지하고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는. 아니 우리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응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윤석열을 임명했고 뭐 대통령한테 불러가지고 뭐 충성명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야. 그건 내가 정확하게 당사자한테 물어봤는데 말도 안. 그 팩트 체크를 위해서 물어봤는데 주 기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당연하죠. 실제로 밀어붙이신 분은 다른 분이세요. 자 그리고 그러더라도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노력했을 거요.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껏 저는 좀 알아요. 네. 아시잖아요. 분하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것 때문에 제가 장관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최근에 이 인터뷰 확정되고 나서 대중은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들은 이야기를 갖고 어떤 사람을 막 타겟 삼아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실제 당사자들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주 기자가 갖고 있는 일종의 까방권이 한 500장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믿는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는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또 그게 사실도 아니야. 사실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당사자들한테 물어봤다니까 예를 들면 뭐 가깝게 있던 사람 중에 윤석열 임명을 누가 시킨 건가에 물어봤더니 몇 사람 이름이 나와. 솔직히 주 기자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 이야기인데 전혀 멀리 있는 데다가 실제로 또 윤석열과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윤석열 임명할 때 찬성했으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긴 그렇거든요. 조국 장관 그 상황이 됐을 때부터 관계가 멀어진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친하게 지내는 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인데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만 갖고 뭔가 좀 한두 사건을 여기다가 딱 대입시키면 아니요. 사건도 없었어. 그때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사방을 뛰고 조국 전 장관하고 미술관에서 김밥 먹었거든요. 그때 김밥도 제가 샀습니다. 네. 김밥과 다른 걸 먹으면서 계속 고민도 하고 방법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죠. 네. 근데 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신데 저는 낙검수 할 때부터 그 자리에서 그 생각으로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당사자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어. 아, 네. 좋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럼요. 그럼 그 당연하죠. 내용은 그리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면 이쪽이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도 이 상대방을 타겟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화풀이 한다 그럴까요? 그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시장 좀 도와줬다고 해서 뭐 묻었다고 막 계속 욕을 하더니 뭐 이 없는 사실을 다 가지고 가서 욕을 하더니 그 이후에도 좀 억울하죠. 그런데 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그런 사람이면 김어준 정수가 같이 있겠어요? 난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김어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있습니다. 유시민, 심상정, 추미애 저기 또 누구냐 고영태 누구 손석희도 나네. 손석희도 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됐죠, 여러분? 네. 자, 나의 촛불이란 영화. 이 영화가 갖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아카데미상 뭐 받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하고 다른 결로 굉장히 소중한 걸 제가 봤어요. 요거는 내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촛불 광장 한 번 안 나가면 민주시민 아닌 것처럼. 네.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내가 민주시민이었다면 꼭 한번 볼 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봐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느꼈을 그 촛불의 무게가 이재명 후보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좋은 정치 할 거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 정말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렇게 몰입력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괜찮습니까? 전 최고라고 극찬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목이 안 땡겨요. 뭔가 자극적인 걸로 땡겼으면. 예고편도 죄송합니다. 제목을 바꿔야 되나?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 카메라, 자기 네. 카메라 앞에 대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주 기자님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주 기자부터 한번 하세요. 하고 어려운 싶은 이야기. 건데 어려운 거는 김은성 형부터. 마지막 주인공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가까이 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진우입니다. 네.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승리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담았습니다. 전 세계 사적으로 유례 없는 성공의 역사인데 이 촛불의 의미를 너무 쉽게 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촛불 하나씩 켜둔다면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중요한 때여서 나의 촛불 봐주시면 많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절대 후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빕니다. 생각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조연이었고 엑스트라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승리의 역사, 우리 승리의 역사 한번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저도 비슷한 말씀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광장에서 느꼈던 그 느낌 또 그 결과에 대한 자부심 이거 대단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 그런 것들 조금씩 퇴색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씩 작아졌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를 보신다면은 아마 그런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고 나와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영화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진우 기자는 뭐 당연하고요. 김은성 배우가 단순하게 배우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오랜 시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시각이 정확하게 영화에 녹아나 있어요. 아유, 과찬의 네. 말씀이십니다. 네. 깊은 분이세요? 네. 아니 사실 그렇거든요. 이명박 때 같은 데 보면은 유명한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국민 편드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블랙리스트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시각 자기 목소리를 밖으로 내는 건 쉽지 않은데 별로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시각을 영화에 그대로 담아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독 김우성이 저는 앞으로 배우 김우성보다 촉망된다는 느낌 들잖아요. 아유, 전 이건 은퇴작입니다. 배우가 더 쉽죠. 아유, 너무 쉽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많아. 아, 감독은. 참. 아무튼 제가 오늘 몇 번째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꼭 보십시오. 꼭. 네. 촛불 광장에 나가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날만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김우성 배우 주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월 7일쯤에 제가 방송으로 또 한 번 언급해 드릴게요. 2월 7일 8일 해갖고 네. 자, 까먹지 마시고 좀 적어 놓으셨다가 꼭 예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분 고생하셨고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 댓글창에 이해됐다. 아, 끄덕끄덕. 미안해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새날은 이따가 1시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 뒤에 또 하세요? 하세요? 와.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